매주 화요일은 격주로 부동산 소식 알아보고 있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부동산 컨설턴트인 김지훈 소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부동산 컨설턴트 김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재도 많은 피해가 생기고 있고 올해 하반기에 더욱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키워드 바로 역전세입니다. 전세값의 변화가 가장 많았던 시기가 최근 2년간이었는데 많은 세입자가 올해 하반기에 계약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있어서 집주인의 좀 숨통이 트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올 하반기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역전세와 관련해서 정부 측에서는 전세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한해서 규제를 1년간 한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대책으로는 신규 전세 보증금이 기존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서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지게 된 집주인은 보증금 차익 내에서 DSR 40% 규제 대신에 DTI 60%가 적용됩니다. 전세값이 떨어져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역전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네, 역전세의 집중 피해가 예상이 되는 올해 하반기에 대비해서 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이번 완화를 통해서 변화되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네, 우선 보증금 반환 대출과 관련해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변경된지 살펴보면 민생 안정 정책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역전세난으로 대표되는 부동산 침체가 금융시장, 실물 경제 전반에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어하는 내용입니다. 예. 대표적으로는 처음에 말씀드린 보증금 차익에 대한 대출 완화 내용입니다. 이러한 임대인에 적용되는 DSR 40%는 DTI 60%로 바꿔 조정합니다.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을 따지는 DSR과 다르게 DTI는 주택담보대출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역전세난에 대한 해결이 조금은 원활해진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 분석 결과로 연소득 5천만 원인 차주가 대출금리가 4%인 만기 30년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할 시에는 규제 완화로 대출 한도가 늘어날 규모는 약 1억 7,500만 원 가량으로 추산됩니다. 단 다음 세입자를 찾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세입자 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우선 상환한다는 특약을 전제로 대출이 가능하며 반환 대출 금액은 은행이 세입자 계좌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세금 반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도 이번 완화를 집주인뿐 아니라 세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결정을 한 것으로 보여지네요. 자, 그만큼 이번 완화에 있어서 좀 악용이 되지 않도록 규제도 함께 걸어놓은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번 발표에 있어서 다른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이와 더불어 청년 및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 지원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올해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 등 주택 구입, 전세자금 공급액을 기존 21조 원에서 44조 원으로 늘릴 계획이라는 내용도 함께 담겨 있었으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수 근로자에 대한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 한도를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높이고 무주택 천년 대상 우대금리와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을 계속 제공해 줄 예정입니다. 네.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정부의 주거 지원도 대폭 늘어난다는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이 부동산 대출 내용과 함께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도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고요. 어떤 것입니까? 네, 부동산 세부담에 있어서도 변화가 생길 예정입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세부담을 되돌리기 위해서 종부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지난해와 같은 6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기성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20년 주택분 종부세 금액이 1조 5천억 원이었는데 올해도 60%를 적용하면 그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으며 80%로 올렸을 때는 일부 다주택자에게 종부세 역전 현상도 있어서 국민 세부담 완화를 감안해 60%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6월 1일 시행된 특별법 등을 통해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기존 금융공사 SGI 서울보증이 보증한 전세대출을 저금리 기금 대출로 대안할 수 있도록 이달 중 5개의 은행 시스템을 가동하고 연체 정도 등록을 유예합니다. 또한 경매와 공매 시점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한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는
최우선 변제금 한도 내 무이자 대출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네. 정부의 2023년 올해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한 주간 대구와 경북의 부동산 소식도 간단하게 좀 전해 듣겠는데요. 많은 입주 물량을 앞두고 있는 대구는 현재도 많은 단지에서 입주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대구의 신축 아파트의 입주 지금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부동산 침체 속에서 올해 대구 지역 입주 물량이 역대 최다인 만큼 아파트에 미입주 물량이 생기는 입주 대란을 우려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구의 상반기 신규 아파트 4개 단지 입주율은 100% 정도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초 입주를 시작한 중구의 500가구 아파트 단지는 입주율이 100%였으며 남구와 서구의 신축 아파트 또한 잔금 납부율이 95%를 넘기며 상반기 지역 3대 건설사의 신규 단지 4곳 모두 입주 대란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올해 대구 입주 물량은 총 3만 3천 가구로 역대 최대입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대규모 미입주나 잔금 미납 사태와 같은 현상을 우려했지만 실제로는 매우 다른 분위기를 보여줬던 것입니다. 최근 대출금리 하락과 상반기 입주 단지의 지역과 시기가 골고루 분포된 점이 이번 물량 소화에 있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대구시는 현재 신규 주택사업 승인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둔 상태이기 때문에 선호 입지 중심으로는 거래가가 상승하게 되면서 실수요자의 매수 심리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앞서 하반기에는 예정 입주 단지가 더욱 많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낙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시각이 우세한 상태입니다. 네, 대규모 미입주나 잔금의 미납 사태가 우려가 됐지만 실제는 상당히 입주율이 지금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상황을 아직까지는 하반기에 입주 물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낙관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기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정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컨설턴트 김지훈 소장이었습니다.